네, 9월 1일이면 가을 정기국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국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접촉했던 정치인들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이 국회가 어떻게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국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주호영입니다. 대표님 괜찮으시죠?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확진한 기자와 같이 만났던 사람과 2차로 접촉한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네, 네. 저들 완전히 마스크를 하고 음, 그냥 그 주먹치기라 그러나요? 네. 그것만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집에 그러니까 댁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사무처에서 혹시 지침이 좀 나왔습니까? 예, 사무처에 지침이 나왔는데 예. 사실 어제 저희들이 그런 국회 기자 확진이 나오기 전에도 저희들은 보좌진들 재택근무 위주로 좀 전환하라고도 우리 당에 지침을 내렸고요. 예. 또 어제 국회 비상대책실에서 음. 국회 전체 의원회관과 본청을 폐쇄하고 네. 오늘 9시 반에 역학조사관이 와서 네. 전문가적으로 체크를 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더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국회가 좀 할 일이 지금 뭐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무슨 일이 있으면 좀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발 좀 아무 일이 없기를 좀 바라겠고요. 자, 코로나 관련 법안을 숙려 기간 없이 신속하게 처리한다. 여야가 이걸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제 원래 법안은 오면 숙려 기간이라고 해서 예. 일정 기간을 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 것인데 그렇죠. 이 코로나 방역 관한 법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숙려 기간은 줄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은 시간을 분초를 다투는 급한 일들이고 하기 때문에 숙려 기간을 가지고 오래 논의할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현재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보완돼야만 예. 효과적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 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들이 또 각각 낸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전부 통합해서 최우선으로 심사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있고 난 다음에 예. 여당 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집회를 허가했던 판사의 이름을 따서 박형순 금지법이라고 한 걸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감염병 법상 그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이런 예. 것도 지금 신속 처리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신속 처리라는 것은 합의가 됐을 경우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거고요. 예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판사가 재량으로 하는 성격보다는 보장돼 있고 제한 사유가 없으면 해줘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회의 자유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집회가 열려서 공공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더 우선 보호해야 될 것인지 예.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는 아마 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결정을 한 판사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그런 행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쪽에서 이 법안들은 좀 빨리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요청한 것들이 일단 우선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예. 관련 질문도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 이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달라고 기한을 정해서 지금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당의 입장은 뭔가요? 저희들은 원래 이 공수처법 자체가 예. 내용적인 측면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절차적인 측면에서 패스트 트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이제 위헌 심판을 내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니 법이 돼 있으니까 일단 그 추천하고 기관을 만들었다가 위헌되면 없애면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네. 또 그 법 시행일이 7월 15일이 이미 지났으니까 그 빨리 추천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지금 법에 있고 시행도 했던 것인데 이 정권이 4년째 지금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어제 공문을 내서 국회의장께서 공수처장 추천위원 빨리 내라고 지금 독촉하셨는데 왜 특별감찰관은 4년이나 지났는데 민주당에 독촉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민주당 이것도 4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민주당이 추천을 미루다가 또 추천을 했다가 추천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우리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추천을 해야 된다면 오래된 것부터라도 차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수차례의 우리 독촉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고 국회의장이 이것만 언제까지 추천하라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공수처장이 이 대통령이 임명해서 무소불위의 대통령 그 장악하의 기관이 될 것이라고 수차 반대할 때 무슨 소리냐.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을 가지고 있고 그 2명이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저런 상황, 헌재의 결정 시기나 이런 것도 보고 있고 또 민주당이 저는 이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참 제 입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참 후한무치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게. 그러면 8월 말까지 그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할 생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런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추천할 경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원칙적으로 하려면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하나고 그다음에 이미 4년 동안 비워뒀던 그런 법이 요구하는 위원들이나 특별감찰관을 먼저 채우고 난 뒤에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야말로 숫자가 많다고 완전히 그냥 밀어붙이면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내부적으로는 대충 그 선임을 해놓고 있는 거 맞죠, 대표님? 저희들 이런저런 준비들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죠. 준비는 많이 하신 거죠? 예. 그냥 경우에 따라 언제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준비는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은 지급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거의 영업을 하지 못하다시피 해서 너무 피해가 크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걱정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올해도 512조나 되는 아주 슈퍼 예산을 짠 데다가 이미 111조나 되는 빚을 내서 예산을 추경을 3차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다 물려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만은 국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국민의 생존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의식주 자체가 해결 안 되는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 긴급 재난지원금 2차가 필요하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예비비로서는 부족하고 4차 추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예산 편성을 하는 정부 그다음에 여당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텐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 임기가 이제 이달 내일 모레 8월 29일이고 전당대회가 진행 중에 있고 이래서 여당이 지금 정리를 못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여당이 빨리 입장을 정리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리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드린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는 그 입장으로 저희들은 협조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보편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30만 원 보편 지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통합당의 선별 지급 방침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통합당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눠서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책략을 쓰고 있고 예. 그래서 쇼 전문당이고 부자 정당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보편 직업이냐 그다음에 집중 선별 지원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1차 재난 지원금이 보편적으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 효과들이 일부 지금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편 직업의 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준다는 거 하나 있고, 네. 그 다음에 경제적 여력은 있지만은 거기에도 줘서 그 사람들이 소비하게 함으로써 내수가 진작되고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예.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그 월급이 깎이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 몽땅 30만 원을 주는 경우와 지금 30만 원만 지급받아서는 조금밖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두 몫, 세 몫을 주는 경우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몫을 30만 원을 줄 같은 경우면 60만 원, 90만 원 주는 경우가 훨씬 더 옳지 않느냐. 네.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경기 부양에 쓰이는 이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재정성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이 돈을 지급했을 때 이것이 돌고 돌아서 몇 배의 효과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경제학적 전문 용어인데요. 미국에서조차 이 재정성수가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10%밖에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이 어려운 때 재난지원금을 경기 부양에 쓰는 것보다는 피해 구제에 쓰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이제 더 피해가 큰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김부겸 그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김부겸이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이 예를 들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했던 그 재난지원금이 1차는 선별이었는데 예. 선별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나왔고 부정수급 사례까지 나왔다. 예.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2차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것은 보편 지급으로 바꿔버렸다. 예. 그래서 선별 지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던데요.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대구시가 재난지원금을 1차에 이제 대구시가 지급한 것이 있고 국가가 지급한 것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복잡한데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오히려 그 선별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수급한 예가 있어요. 선별 지급 대상이 아닌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의원이 대구 상황을 잘못 정리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얘기 들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는 좀 끊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대표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소유한 부동산 때문에 상임위 업무와 이해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사보임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박덕흠 의원의 경우가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데요. 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그 이해 충돌과 관련이 없더라도 의원이 사보임을 요청을 하면 소위 이제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임위에서 지원자가 많은 인기 상임위로 요청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소위 가고 싶어하는 의원이 많은 인기 상임위에서 비인기 상임위로 가겠다 하면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덕흠 의원에 관해서는 다음 주쯤 사보임을 할 테고요. 아, 할 겁니까? 예. 다만 박덕흠 의원은 본인이 이해 충돌되거나 국토위에 있음으로써 특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는데 억울하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억울함을 밝히겠지만은 이 논쟁이 지속되는 것이 본인이나 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사보임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이외에도 사실 저는 오래 전부터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 문제를 국회가 무관심한 것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컨대 의원이 그 체육단체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산을 국회가 그 예산을 주고 또 그 단체에서 단체장을 한다면 이게 이 감사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국회의원의 그 이해 충돌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윤리적으로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도 개선책도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회 윤리자문특위라든지 이런 곳에서 점점 강화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 최근 몇 년간 그 국회의원 겸직에 관해서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 아니면 하지 못하도록 해서 많이 강화되고
정리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서울시장 후보 범보수 단일 후보 내야 된다고 하시면서 미스터 트롯 방식까지 이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는데 예. 혹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선 이제 미스터 트롯 방식은 저희들이 미스터 트롯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하겠다. 네. 거기에 보면 전문가 감정단도 있지만 또 참여자들 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게 되고 본선에 유리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경선은 그냥 한 번 딱 경선하고 끝냈는데 미스터 트롯 방식이 단계별로 선발해서 올라가서 압축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런 구조를 가질 때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미스터 트롯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저지해야 된다는 점은 생각이 같은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네. 이제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미래한국당과 저희들 당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았던 어떤 국민의당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같이 할 수 있고 그 선택은 안철수 대표에게 딸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저희들과 통합된 어떤 경선마당 그것이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지지 세력에다가 네. 저희 당 지지 세력까지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